시선집중 특별판 청기 누설. 네, 청기 누설 시간입니다. 자, 대권 후보들이 이제 본격적인 행보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는 간훈 토론 가서 뭐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특히 특검을 받겠다. 이거를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아까 JB타임즈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냥 원론적인 발언 이상인 것 같은데요. 그 이상이라 보는 게 맞겠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굳이 안 거론해도 되는 걸 거론한 거고 본인이 모두로 거론한 걸 봤을 때는 좀 다른 이상의 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그 그림을 그려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시점에선가 하여간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사 결과 발표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다수의 언론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게 뭔 수사냐? 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재명 봐주기 수사했다. 지금 뭐 분위기대로라면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네. 몰아가면 선거를 앞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그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 정면 돌파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물론 이제 검찰 수사 결과가 그러니까 일정하게 이제 그런 어떤 그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잠재울 수 있을 정도로 성과가 있느냐 네. 이걸 봐야 되는 거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특검까지 갈 이유는 없는 거고. 왜냐하면 그걸로 뭐 어떻게 좀 정리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수사가 미진하다고 한다면 특검을 받을 수 있다. 어찌 보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이야기고 얘기다.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죠.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일정하게 가능성을 깔아놓고 했던 발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윤석열 후보도 광주를 갔고요. 또 오늘은 또 봉화마을 또 봉화마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합니다. 예, 오늘 그 광주 간 걸 좀 이야기를 합시다. 네, 광주를 가긴 갔어요. 광주 간 걸 이야기를 하는데 네. 광주 말고 옛날 이야기 제가 오늘은 옛날 이야기 하나 좀 하면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합시다. 네.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실화예요, 실화. 네. 시몬 비젠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인데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홀로코스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유대인 대량 학살. 학살. 이 홀로코스트로 90여 명의 일가 친척을 잃었던 사람이에요.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었었는데 네. 그리고 본인도 이 서부 우크라이나 야노프스카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극적으로 생존을. 본인은 살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생을 이 나치 전범 추적에 바친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밝힌 회고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네. 어느 날 임시병원으로 개조된 리비프 공과대학으로 노역을 나갔는데 갑자기 간호사 한 명이 다가오더니 유태인이 맞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한 사람한테 데려가더래요, 간호사가. 네. 그래서 가봤더니 온몸을 하얀 붕대로 칭칭 감싼 사람이 누워 있더래요. 어허. 이 사람이 누구냐면 카를 자이들이라고 하는 나치 친위대원이에요. 어허, 나치 친위대원들 네, 그러니까 이제 만나러 뭐 갔다는 완전 거네요. 심각한 이제 부상을 입어서 이제 그러니까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하얀 붕대로 이렇게 감겨 온몸을 칭칭 감고 네. 있었다는 거지. 그렇게 누워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간호사 시켜서 유태인을 이제 한 명 데려와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자신이 이제 불려 갔다라는 거죠. 와. 그러면 이 자이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자기가 나치 친위대에 자원 입대하게 됐던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네. 자기가 동유럽에서 이 집단 학살 행위에 가담한 경험 이런 걸 다 고백을 하더래요. 네. 그러면서 특히나 러시아의 한 마을에서 유대인 전부를 창고에 몰아넣고 불을 지른 다음에 뛰쳐나오는 사람들을 기관총으로 쏘아 죽인 사건. 이걸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억이 자기를 내내 괴롭혔다. 이렇게 말하면서 누구든지 유대인에게 죽기 전에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아, 요게 너무 기억에 남아 있고 괴로우니까 괴로워서. 어쨌든 용서를 누구든지 구하고 싶다. 그래서 당신이 유대인이라고 불러서 지금 내가 고백을 하니까 용서를 해달라. 본인이 이제 뭐 몸이 안 좋고 죽기 직전이고 뭐 이런 것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 했겠네요. 그렇게 네. 했대요. 근데 그럼 비젠탈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용서가 되나 모르겠네요. 예. 아무 대꾸를 하지 않고 아하. 그냥 나왔다 그래요. 음. 아무 대꾸를 하지 않고 그래 그렇게 지금이라도 그렇게 이제 그 죄책감을 느끼고 하니까 잘 됐습니다. 네. 편안히 가세요.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안 하고 아무 얘기도 않고 그냥 나왔대요. 이런 방구 없이 나와버렸다. 근데 네. 이제 뭐냐면 계속 이제 여운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수용소에 수용돼 있던 친구 요제크라고 하는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해줬더니 요제크라는 친구가 이 나치 청년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저지른 죄를 자신들이 용서하는 건
그러니까 요제프 본인이나 친구 비젠탈 다른 유태인이 용서하는 거는 예. 주제 넘은 짓이다. 아하. 너 잘했다. 아무 대꾸하는 건 잘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가슴 속에 묻었고 20여 년을 묻고 있다가 네. 계속 그 여운이 있어갖고 세상을 향해서 만약에 당신이 그러니까 나와 같이 불려가서 그런 고백을 받았다면 당신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네. 이때 이 비젠탈의 질문에 대답하고 나선 사람이 한 명이 누구냐면 프리모 레비라고 이분은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뜨는 아주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에요. 네. 유태인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반파시즘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다가 끌려갔어요. 아우슈비츠로. 네. 그리고 이분도 아주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분인데 기적적으로 생한.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가 이제 겪었던 일 이런 것들을 회고를 써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얻었던 분인데 네. 이 프리모 레비라고 하는 분이 이 그 비잔탈의 질문에 대답을 해줬어요. 요 답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분이 그렇죠. 어떻게 이 했을까요? 그 프리모 레비가 뭐라고 대답을 예. 했냐면 자이들 그러니까 나치 친위대원이었던 자이들의 용서 구하기는 그건 이기적인 행동이다. 아하. 그러니까 자신의 편안한 죽음을 위해서 유대인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건 되게 이기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줬대요. 아주 이기적인 행동이다. 자기 자신을 위한 자신의 편안한 죽음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다. 오. 제가 지금 옛날 이야기를 지금 한 이유가 있는데요. 자, 이 비젠탈의 일화가 알려주는 게 있어요. 네. 뭐냐면 사과라고 하는 거는 아주 엄밀한 행위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과를 하는 대상은 피해 당사자여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같은 유태인이라고 그래서 또 같은 유태인도 아니고 같이 강제 수용소에 끌려와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같은 처지의 유태인이라 하더라도 아니라는 거죠. 그 당사자한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과를 구하는 대상은 피해 당사 즉 그 본인이어야만 되고 네. 가해자 편의에 사과하기는 진정한 사과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그건 이기적인 행동에 불과한 것이다. 네. 이 이야기인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런 식의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 자기 본위의 독백일 뿐이다. 이 비젠탈의 일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 사과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바로 거네요. 그거죠. 네. 그러니까 이 일화를 소개해 준 사람이 임지현 교수인데요. 그분이 쓴 기억전쟁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이에요. 예. 근데 이 임지현 교수가 이 책에서 특별히 말하고자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서의 폭력성이라는 거예요. 네. 무슨 이야기냐면 누군가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가해자를 용서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폭력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이건 좀 대단하네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게 폭력적인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지영 교수가 예를 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살해된 자식을 대신해서 부모가 용서를 해주는 것도 살해된 자식 입장에서 볼 때는 폭력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폭력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 유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 삶에서 빼앗아간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자기의 삶을 빼앗긴 자식의 어떤 자식을 대신해서 용서를 해줄 수는 없다. 네. 그것도 폭력일 수 있다. 그 용서도. 네. 이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임지영 교수 같은 경우는 특별히 강조했던 게 바로 그건데요. 용서의 폭력성. 예.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윤석열 후보의 광주행에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네. 그러면, 얘기하려고 이제 옛날 얘기를 그러면 하신 어떤 겁니다.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한번 봅시다. 먼저 사과의 측면부터 봅시다. 윤석열 후보가 가서 사과를 하려고 했던 대상은 피해 당사자였습니까? 원래면 피해자나 피해 유족들이 피해 당사자가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지금 그 네. 광주 항쟁을 하다가 계엄군의 총탄에 쓰러져간 분들은 사과를 받고 하고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돌아가셨던 당사자는 분들은요? 생존 피해자이거나 그렇죠. 생존한 피해자들. 범위를 넓히면 피해 유족이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존 피해자는 자기가 그러니까 이 군사 쿠데타에 맞서서 어떻게든 민주화를 실현시키고자 했던 그 행위, 네. 그 행위의 정당성이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부정당한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용서를 해준다면 그걸 용서를 해주는 것일 거고요. 피해 유족은 희생된 사실에 대해서 대신 그러니까 그 사과를 받고 용서를 해주는 게 아니죠. 네. 가족을 잃은 슬픔을 자긍심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던 건데 그 노력을 부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유족 입장에서도 그렇죠. 그 부분에 한정해서 이야기인 것이죠. 네. 근데 윤석열 후보가 찾은 대상은
생존 피해자도 아니고 네. 피해 유족도 아니었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홍남순 변호사 예를 들어서 유족이에요? 예. 한 얘가 고 홍남순 변호사 유족이었어요. 네.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봅시다. 왜 누구는 찾고 누구는 찾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고 홍남순 변호사 유족은 그래 와라 아, 만나줄게 예. 했고 다른 광주 단체 회원들, 예를 들어서 생존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은 이런 식으로는 못 만난다, 안 만난다라고 거부를 했고, 그러니까 동의 여부가 누구는 그러니까 만나고 누구는 만나지 않은 것을 가른 요인이겠죠. 아마 우리가 뭐 추측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렇겠죠 아마도. 그러면 네. 한번 여기서 그럼 다시 네. 되물어 봅시다. 네. 만남에 동의한 대상은 찾고 동의하지 않은 대상을 찾지 않았다면 그건 피해자 위주입니까? 자기 위주입니까? 그 결국 자기 위주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자기 편이 따라간 거잖아요. 네. 나 사과하려고 했는데 사과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나 만나기 싫대. 그럼 나 사과 안 해도 되는 거지. 퉁. 이건 사과가 아니죠. 예컨대 자기들이 자기가 죽어가면서 아무 유대인이나 한번 만나면 그래서 얘기하겠다. 그거 하고 비견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범위를 확정하면 자기들은 굳이 또 그 비젠탈이라고 하는 유대인을 부를 것도 없고 네. 그냥 그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는 그쪽을 향해서 가서 소리 지르면 돼요. 자기 독백하면 되는 거죠. 듣진 말든지. 그런데 그러면서 나 사과했다. 나 이제 편안히 나는 갈게. 편안해 죽어도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거는 그잖아요. 네. 두 번째 용서의 측면을 봅시다. 용서의 측면. 네. 고 홍남순 변호사 생가 방문 후에 두 장면이 연출이 됐어요. 네. 먼저 고 홍남순 변호사 유족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방문하셔서 참 영광이다. 네. 광주 전남 지역 구민들이 윤석열 후보 이미지를 다르게 많이 보고 있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힘을 받으시고 열심히 해달라. 조금 긍정적으로 하여튼 얘기를 했습니다. 덕담을 네, 해줬어요. 덕담 같이. 사단법인 홍남순 기념사업회 회원들은 예. 전두환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석고 대제도 없이 광주를 방문하는 행위는 경거망동을 넘어서 후안무치한 처사다라고 했습니다. 후안무치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생존 피해자 그리고 유족 때 홍남순 변호사 유족으로 갈렸을 뿐만 아니라 네. 홍남순 변호사 관련 인물들도 둘로 갈려서 그렇죠. 다른 평가를 내렸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기서 물어봅시다. 예. 도대체 누가 용서의 주체인가요?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용서를 할 수 있는 거고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용서를 해준 겁니까? 네. 더 뭐한 거는요. 제가 고 홍남순 변호사 유족의 말을 대신 전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윤석열 후보는 유족들한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전두환 발언을 이렇게 했는데 이러이러한 점에서 잘못했으니까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 부분은 또 빠졌어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 얘기가 시작돼야 뭐 될 자기가 것 여기서 같은데? 뭐 근처에서 근무할 때 뭐 화수는 네. 뭐 지나갔는데 왜 여기는 네. 안 들렸는지 모른다. 다른 얘기만 이런 있습니다. 식 그러니까 사과를 구했고 사과를 구한 거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는 대화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냥 홍남순 생가를 찾은 거에 대한 소회를 이야기했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덕담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과를 위한 어떤 그 호남 행하고도 결이 같다고 보기도 힘들어요. 달라요. 좀.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네. 근데 그런 식으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응?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자, 5.18 민주묘지에 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빈다고 그러면 말한 건 어떻게 볼 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은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다고. 예.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뭐냐면 자기 편의적인 거예요. 그렇죠. 자기 편의적, 자기들의 자기 편의적인. 나 말했어, 발상. 나 했어. 네. 그러니까 이제 됐지, 퉁. 이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두 개의 범주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통된 게 뭐예요? 자기 편의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위주고 자기 본유라는 거예요. 사과는 본래는 그 상대방을 위주로 해야 되는 건데 내가 편의적으로 지금 할면 하고 말면 만다 이런 상황으로 되네요. 그러니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네. 사과를 하든 용서를 하든 그 시작은 진실 고백이에요. 이게 더 제일 중요한데요, 사실은.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를 세세히 밝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홍남순 생가에서부터 그 5.18 민주묘지까지 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발언이 어떠한 점에서 잘못된 것인지 세세하게 밝힌 거 기억나세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네. 말 하나 안 했어요. 예. 오히려 거꾸로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 그러면서 방명록에 민주화 인권의 5월 정신을 세우겠다 이렇게 네. 적었고 이건 뭡니까?
일종의 퉁치기예요. 반드시 세운다고 그랬어요. 예. 반듯이. 예. 예. 반듯하게 세운다고. 예. 앞으로 잘할 테니 봐주라. 이 얘기하고 다를 거 없는 거예요. 이게는 그냥 과거는 불문에 붙이고 그렇죠. 옆에 지나간 거 어떡하겠냐. 대신 앞으로 잘할게. 그러니까 알았지? 퉁. 그거예요. 뭔가 얘기를 사과를 하고 뭔가 제대로 얘기를 하고 고백을 하고 저런 얘기를 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인데 그걸 뛰어넘고 그냥 바로 앞으로 잘할게요라고. 더 정확하게 해버렸네요. 말씀을 드리면 네. 내가 대통령 되면 이거 할 테니까 밀어주라. 그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건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간단하게 뭐냐면 거래하기예요. 거래하기. 그죠? 거래하기. 거래하기. 네. 내가 대통령 되면 잘할 테니까 퉁. 알았지? 오케이. 앞으로 내가 광주 호남 발전에 할게. 보장할게. 네. 그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사과예요? 이게 우리 변호사니까 굳이 한다면 우리 합의 봅시다 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렇죠. 합의 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합의 보자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간단히 이야기라면. 네. 네? 법률가니까 그런가요? 네. 참.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요. 네. 윤석열 후보의 광주행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면피용이에요. 피해자를 위한 광주행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광주행이었던 거예요. 이게. 약간 저는 좀 대비가 되는 게 이게 참 뭐 같진 않지만 네. 그 김종인 위원장이 딱 떠오르더라고. 무릎 꿇는 거 저는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그게 뭐 다른 거 그게 쇼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뭔가 정말 달라졌다라는 느낌을 가졌건 저는 그랬는데 재미난 게 어제 네.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광주에 도착하기 전에 대단히 보수색이 강한 문화일보 있잖아요. 네. 문화일보조차 어떤 전망 기사를 내놨냐면 무릎 사과를 할 것 같다라는 전망 기사를 내놓은 바가 있어요. 저도 그 정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 해버렸어요. 심지어 보수지에서도 그렇게 전망을 했어요. 무릎 하나 깠다가 안 하더만요. 예? 그렇죠. 그게 무슨 사과예요? 그것도 뭐 그게. 사실 쇼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기자들 앞에서 자기는 사과했다고 이야기 아주 그러니까 그 대놓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무슨 사과예요? 그게 편면적 거래하기다. 염장 지르기도 아니고 그게 그럴 거면 뭐하러 가요 도대체? 사과문 또 제대로 본인 읽더라고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모털도사님이 조금 네. 화가 나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화가 저는 나신 건 화난 적 아니고 없어요.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네. 자, 스며들다 오늘 청기누설의 인트로가 명품 그 자체네요. 아까 옛날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죠. 뭐 저는 인용했을 뿐입니다. 네, 이거 뭐 임정 교수가 쓴 그렇죠. 책을 기업 전쟁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인용했습니다. 대목이에요. 저도 이 대목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로 이제 그런 얘기 피해자 중심주의란 말을 많이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하는 뭐 단어의 뜻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 맥락을 사실은 그러니까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있었는데 네, 이 대목을 이거구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알겠다는 그렇죠. 진짜로 강렬하게 인상이 남았던 게 그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인용을 했던 건데 정말로 어떤 시사하는 바가 되게 많은 일화였던 것 같아요. 네. 여교님, 갓정배님 말씀 심금을 울리네요. 생각이 많아진 아침이에요. 네. 또 K스킴도 오늘 내용 참 좋습니다. 생각의 넓이와 깊이를 확장시켜 줍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수연리님입니다. 보고 읽는 게 사죄하는 건지라고 또 저희랑 비슷한 얘기를 좀 주셨고요. 가을 하늘님도 써준 대로 읽고 사과했어요. 그럼 됐지 또 뭐? 윤석열 생각이다 이렇게 글을 주셨고요. 네. 자,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내년이면 고졸님 이 얘기도 또 하시네요. 이거는 그냥 뭐 정색하고 저는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그런데 옛날 철자가 국민이- 이랬나요? 몰라. 옛날에도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면 전 가끔씩 세우겠습니다 쓰시는 분들 있어요. 뭔가 옛날 분들. 됐읍니다가 있고 됐습니다. 옛날에는 됐읍니다였어요. 반드시는 반드시 필자를 저렇게 쓰진 않. 저기는 반드시 필이 나오는 게 맞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국민 보고 있는데 초등학생들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저거는 준비를 하는 게 안 맞나? 아니 이렇게 돼버리면 쓸 옛날에 때마다 하나씩 쓸래요. 응? 쓸 때마다 하나씩 쓸린다고. 올바른 철자법을 고르시오. 저 문제는 절대로 내지 마시기를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들요? 왜 그러냐면 그냥 아재 얘기 하나만 할게요. 네. 옛날에 침대는 과학이 아니라는 광고를 보고 나서 네. 초등학생들이 다음 중 과거가 과학 그러니까
가구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했는데 침대를 고르. 아 이거 실화로 진짜 있었잖아요.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네. 네. 전 문제는 반드시 네, 전 문제는 내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자법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TK님 잘못된 사과는 더 심한 모욕이죠라고 말씀. 바로 그거죠. 이게 그게 중요한 것 2차 같아요. 가해인 거예요. 그게 네. 그게 어제 그 유족분들이 4시간 서서 왜 그러고 계셨는지를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네.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막았는데 어떻게든 해치고 가서 그분들 앞에서 무릎이라도 한 번 꿇었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100번 양보해서라도. 음흠. 그렇게 갈 생각도 없었잖아요. 뭐예요 도대체 그게. 네, 알겠습니다. 제가 혼나는 느낌입니다. 네. 뭐 저라면 무릎 100번도 더 꿇었을 건데. 자, 김희경님 그게 사과라고 띄워주는 언론도 또 좀 문제가 있다. 포털에서는 사과했다고 나오던데라고. 저는 정말로요 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네. 어제 저도 방송이나 이런 걸 보면서 먼저 엄청난 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뭐 방송에 나온 패널 이런 사람들이 초점을 어디에 두냐면요 윤석열의 진정성에 두더라고요. 네. 아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정말로 그러니까 사과 입장을 봤는데 진심을 얼마나 담았을까? 음흠. 진정성이 있는 사과일까? 저는 그걸 보면서 저번에 제가 진정성은 개소리다라고 말씀했던 거, 예, 기억나죠. 말씀드렸던 거 우리 기억나죠? 천지 누설 어제 윤석열 후보의 그 그러니까 행동에서 윤석열의 진정성은 그러니까 중요한 평가 잣대가 아니라는 아니에요. 거예요. 네.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냐?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해자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고. 당연하죠. 왜 윤석열의 진정성이 왜 나오냐고요? 거기서. 딴 거 할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다 윤석열 후보 들어가면 다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본인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럼 진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개소리라고요. 자, 아 근데 한다면 그 책 사본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유 그러니까 홍보가 꽤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자, 어허. 이것도 말씀 좀 드려야 되겠네요. 김윤아님 정치쇼 SBS 라디오 프로그램인데 대선 출마하고 방송에 나시지 무슨 말이죠? 정치쇼 하지 말라 뭐 이런 건가? S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태현 변호사가 진행하는 그 응. 정치쇼거든요. 응. 예. 우리 박변도 출연합니다. 나가시잖아요. 예, 출연하면서도. 박변도 출연하고 가끔씩, 있습니다. 예, 예. 박변 가서 쇼하지 마시고. 쇼하지 않겠습니다. 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여론조사 전부 1등이라고 또 글도 주셨고요. 최창수님이 촌철 날려주셨네. 오늘의 키워드는 퉁. 퉁. 아유, 네. 자, 뭐 천기 누설이 이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 그냥 현상만 뭐 얘기하고 뭐 정파에 이 휘둘리면서 얘기하는데 사실 뭐 정파 이런 거 없이 사실은 이 역사적인 부분 또 어느 게 진정한 사과인지 그런 얘기를 모털도사님이 해주신 게 아닌가. 네. 댓글 금방 봤는데 박지우는 공부 좀 하고 나와라.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댓글 네. 지금 금방 살짝 그게 또 그런 게 눈에 띄어요. 댓글을 보다 보면 저가 이렇게 잘못하는 부분이 이렇게 지적을 청기누설에서 네. 박지훈 변호사가 빠지면 파스 없는 찐빵인데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저희 둘의 케미가 이제 잘 맞는다라는 평가가 얼마나 많은데 아유, 그게 다 박지훈 뭐 변호사의 저의 옆에서 진짜 덕입니다. 얼쑤 추임새니까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네. 어제 5.18 민주묘지를 떠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 네. 유족이나 이런 분들이 심정이 어땠을까? 아마 네. 되게 허탈했을 것 같다. 되게 허탈하고 허탈함 속에서 다시 분노가 피어오르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또 얼마나 그 분들을 괴롭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용서의 폭력성이라는 그 인용을 했잖아요. 네. 그 얘기는 또 이것에 동의하죠. 사과의 폭력성. 네. 사과의 폭력. 자기는 사과랍시고 하는데 그게 사과가 아닐 때 그것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폭력적으로 다가가는지 오히려 더 폭력적이다 그게. 예. 이걸 한 번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 마무리할까요? 예, 청기누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봉화마을 갈 때는 좀 더 잘할까요? 글쎄요. 그것도 거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잘해야 돼요. 사과는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면 안 가느니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